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천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순천군수 선거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함윤호입니다. 오늘 토론은 공직선거법 제82조 2회에 의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접전을 벌이고 있는 순천군 후보자 세 분을 모셨습니다. 과연 어느 후보자가 순천 군정을 이끌 적임자인지 오늘 토론을 통해서 도움되시길 바라면서요. 아울러서 이 자리에는 순천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위원들도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좌석 순서에 따라서 후보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에 의해 결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기호 4번 민주평화당의 홍승채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순창 군수 후보 민주평화당 기호 4번 홍승채입니다.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황숙주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순창 군수 후보 기호 1번 황숙주입니다. 다음은 기호 6번 무소속의 강인영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소속 기호 6번 강인행입니다. 토론에 앞서 토론 방식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조 연설을 시작으로 해서 개별 질문, 공통 질문, 공약 발표, 그리고 집중 토론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집중 토론은 후보자 주도권 토론과 정책 토론으로 나누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각각의 7분과 8분을 주도권을 가진 후보에게 드리면 상대 후보에게 질문하는 시간, 답변 시간은 1분 이내로 제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질문과 답변의 제한 시간은 후보자들의 정면에 있는 모니터를 통해서 고지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은 KBS 모바일 동영상인 마이케이를 통해서 휴대폰으로 실시간 시청하실 수 있겠고요. 페이스북 KBS 뉴스 전북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좌석 배치 순서대로 기조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4번 민주평화당의 홍승채 후보입니다. 1분 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순창 군민 여러분. 낮고 겸손한 군수가 되어 군민을 섬기겠습니다. 현재 순창은 쇠퇴 진행형 도시입니다. 이제 소멸의 위험마저 겪고 있습니다. 민선 23년 관료 출신 단체장, 특히 강인영 후보와 황숙주 후보의 재임 기간 약 15년 동안 발표된 순창의 현 주소입니다. 순창을 이대로 두시겠습니까? 순창을 살리는 홍승채의 그랜드 디자인, 홍승채의 꿈이 시작됩니다. 철도시대, 전봉준 문화회공원, 재래시장 현대화계획, 복흥의 출영과 쌍치 비노, 그리고 회문산을 잇는 신관광 루트의 개발, 홍승채의 꿈이 시작됩니다. 이 꿈은 죽어가는 순창을 살리고 사람이 북적이는 순창이 됩니다. 중소상공인, 농민이 힘을 얻게 됩니다. 기호 4번 홍승채를 선택해 주십시오. 네.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황숙주 후보의 기조 연설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창 군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순창 군수 후보 기호 1번 황숙주입니다. 오는 6월 13일에 실시되는 군수 선거는 순창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산만 군민의 소득과 복지를 위해 수천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군수는 무엇보다 정직하고 청렴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또한 살림 규모를 늘릴 수 있는 역량 있고 힘 있는 여당 군수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 사람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황숙주를 선택해 주십시오. 저 황숙주를 믿고 맡겨주시면 우리 순창을 기필고 더 자랑스럽고 더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기호 6번 무소속의 강인영 후보의 기조 연설입니다. 존경하는 순창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소속 기호 6번 강인행입니다. 6년 전 순창 군수직을 수행하면서 우리 순창 군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선거법에 저촉되어서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군수로서 우리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서 선택한 불가피한 일이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순창 군민이 더 잘 사는 순창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 강인행이 다시 나서야 합니다. 기호 6번 강인행이 일신의 영단을 생각하지 않고 사심없이 순창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들을 강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확실한 청사진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조 연설 1분씩 드렸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할 텐데 상대를
비방하는 발언을 삼가해 주시고 인신공격도 하지 말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개별 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이번에는 황숙주 후보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법정 토론이기 때문에 가급적 질문에 대한 내용은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드리죠. 황숙주 후보는 최근에 SNS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후보를 비롯해서 공무원 12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번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해서 후보님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는 2년여 전부터 페이스북을 운영해 왔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올리고 있는 내용은 순창에서 일어나는 일상들에 관한 일이고 순창에 있는 좋은 얘기들을 엮어서 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번에 조사를 받은 내용은 가령 설날 장보기 게시사항이라든지 어린이들이 성금을 전달한 것을 사진 찍어서 올린 것을 이런 것들이라든지 이런 순창의 좋은 풍경 또 버스 카드를 사서 사용하세요 하는 이런 내용들을 올린 것이 입건이 돼서 제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나 서울시장께서나 경기도지사나 많은 시장 군수들이 페이스북을 하고 있고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중요한 외교 사항도 트위터를 통해서 알리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와 같은 경우이고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닙니다. 수사기관의 변호사를 통해서 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무리 없는 수사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은 강인영 후보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조연설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2011년 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시 재도전을 하셨는데 도덕성을 이유로 출마에 반대하는 유권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먼저 순창 군민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1심에 80만 원, 2심, 3심에 500만 원의 벌금을 물고 직을 떠났습니다. 저는 농민에게 다카바라는 농약을 지원하기 위해서 군에서 50% 또 농협에서 50% 지원하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농협에서 순창 농협에서 이사회 통과 과정에서 부결되어서 이것이 허위사실 유포로 제가 벌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좀 더 제가 신중하지 못했던 점은 지금 반성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이것이 개인의 영달이 아니고 또 지금 현재 제가 깊이 국민께 사과드리고 이 사항은 전혀 개인의 영달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홍승채 후보께 개별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관위 정보 공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체납액이 3,200만 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 체납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의원을 2차례 하셨는데 세금을 제때 납부하는 게 상식으로 잘 알고 계실 텐데 어떻게 해서 세금을 내지 않았던 것인지 1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 점은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체납이 아니고요. 분납이었습니다. 제가 관련 법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토지 매매 과정에서 약 6천만 원의 지방세 포함을 6천만 원의 세금을 한꺼번에 내야 될 어려운 지경에 처했습니다. 처음에 절반에 가까운 세금을 납부했고요. 정부가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분납의 제도가 있습니다. 그 분납을 통해서 다소 조금 늦었지만 완납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 시간이 남았는데 여기까지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도 없습니다. 예. 자, 이 관련된 내용들은 후보자들의 주도권 시간에 상호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공통 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순서는 강인영 후보에게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창에는 가남과 인계, 쌍암, 풍산과 풍산 제2공장 등 모두 5군데 농공단지가 있는데요. 이 농공단지에 기업을 유치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활용 계획이 있으신지요? 1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현재 미분양되어 있는 농공단지는 인계 쌍암 부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쌍암 농공단지는 사조와 당초 계약대로 간장 공장을 유치해서 보다 더 큰 공장을 순창에 유치하도록 주진우 회장을 만나서 담판을 할 계획이고요. 다음에는 이제 식품과 관련돼서 CJ가 많이 우리 순창에 기업을 유치해서
좀 순창에 들어와서 식품과 관련된 공장을 유치하게 되면은 앞으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또 우리가 여기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사저와 CJ를 적극적으로 유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홍승채 후보의 답변 시간입니다. 네, 강인영 후보님 그리고 황숙주 후보님이 지난 15년 동안 만들어 놓은 이 농공단지, 특히 쌍암 농공단지의 오늘의 주소입니다. 이 자리, 텅 빈 자리를 무엇으로 메꾸느냐,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쟁점인데요. 저는 향토 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지역에 참신한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면 동계면에 동계 농협에 한 해 지출하는 박스 공장의 박스 비용이 전부 외부로 나가는데 이게 8억에 가깝습니다. 서순창 농협, 순창 농협, 구림 농협 등등 각종 부자재를 생산하는 향토 기업, 즉 박스 공장, 화장지 공장, 그리고 농산물을 판매 가공하는 포장지 인쇄 공장 등 실제로 순창에서 가장 시급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농가에 보급돼야 되는 문제들을 기업화시키고 예. 공장을 유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황숙주 후보의 답변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순창에 있는 5개 그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실제 지금 현재 48만 그 평방미터 중에 41만 정도가 분양이 돼서 분양률은 84% 정도 됩니다. 이 나머지 나머지 16%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이유는 진입도로가 특히 쌍암 농공단지 진입도로가 너무 경사가 짙고 또 오폐수 시설이 안 돼 있고 또 하수 종말 처리잘로 연결하는 그 비용이 많이 돼서 그런데 저희들이 최근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향후 진입도로도 재개설할 계획을 세우고 노후 농공단지 정비 사업을 통해서 환경 개선해서 기업을 유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망 기업이나 자금난을 겪고 있는 회사도 있는데 이 회사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출자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을 계획을 세우는 등 일자리와 기업 운영이 예. 잘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각 후보들의 공약 발표 시간입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2가지 정도의 주요 쟁점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진 시기와 방법, 그리고 매니페스토의 원칙인 이유, 목표, 방법, 재원 소요 기간에 맞춰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홍승채 후보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저의 첫 번째 공약은요, 철도 시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철도 시대는 단순히 철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산업과 연계된 관광열차, 특히 강천산역, 팔덕면역, 민속마을역, 순창읍역까지를 강천산에 오는 손님들을 순창으로 모시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되고요. 이것과 연계된 하나의 전봉준 문화회공원 그리고 재래시장 현대화계획까지 연결되는 북적이는 순창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순창공사를 설립한다는 겁니다. 이는 농민들과 지역 소상공인의 생산품을 외부에 판매해주는 직접적인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을 해낼 것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특히 장수군에 한우지방공사가 있듯이 순창에도 순창공사를 설립해서 농산물의 수거, 판매, 그리고 품질화, 위생화, 규격화까지를 총괄하는 부대의 사업까지를 총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황숙주 후보의 공약 발표입니다. 예, 우리 요새 전국적으로 그 미세먼지가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라든지 그 대기 환경 악화에 따른 그 국민 건강을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 순창군에서는 2억 여원을 들여서 군청 옥상에다 대기오염 측정소를 만들고 있는데 이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주역인 어린아이들이 실내에서도 안전하게 마음대로 놀 수 있는 어린이 실내 놀이터를 조성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라난 청소들의 자긍심 고취와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교복비 지원과 꿈 많은 고등학교 시절 더 높은 꿈을 꿀 수 있도록 국외 역사문화 탐방비를 지원하겠으며 우리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 입학생들에게는 신입생들에게는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해서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강인영 후보의 공약 듣겠습니다. 먼저 민간 협의기구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행정의 시책이나 특히나 그 인사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나 전문가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민간 협의 전문기관을 설치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의사결정이 상당히 합리화되고 민주화되면서 또 민간의 요구사항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 장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순창에 살고 있는 70세 이상의 어른들에게 연간 60만 원에 상당하는 지역 지금 상권을 우리가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또 지금 현재 그분들이 필요한 용돈을 많이 지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정책 토론 시간입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에게 7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 후보에게만 질문이 집중되지 않도록 분산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고 답변 시간은 1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도권 황숙주 후보에게 7분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저는 특히 우리 순창의 문화 융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순창읍 내에 영화관과 미술관이 생기고 일품 공원이 조성되어 국민 여러분들이 다양한 문화 혜택을 누리실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1997년에 개관한 향토회관이 노후화돼서 정비가 시급한 부분들을 고치고 이런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선된다면 대규모 문화공연장과 소공연장을 두루 갖추고 문화예술단체가 입주할 수 있는 순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해서 문화가 살아 숨쉬는 순창을 꼭 만들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상대 후보에게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강인영 후보께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순창 군민의 문화 융성을 위한 공약이 특별히 없으신 것 같습니다.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순창으로 보면은 문화 융성을 위한 그 현재 황숙주 후보가 해놓은 일에 대하면은 사실상 건물 같은 것을 많이 지어가지고 지금 하대 쪽에 추진을 해놨는데 가령 예를 들면은 동계에 여러 가지 문화관을 지어놓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보다 더 전문가 집단과 협의를 해가지고 심층 있게 하나하나 짚어서 문화 융성에 관한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걸로 보고 앞으로 저도 지금 현재 문화 융성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를 앞으로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동계에다 문화 하대회를 지으셨다고 그러는데 동계에는 특별히 문화 하대회를 지은 게 없는데요. 무슨 문화 하대회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동계의 문화를 이용한다면은 지금 장구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화 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가 얼마나 우리 주민의 피부로 느끼면서 효과적이 될 것인가라는 데서 의문점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동계 장군목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산림 테라피 테라피 자연 걷는 그런 워킹 코스입니다. 이건 문화 융성을 위한 하드웨어가 아니고 그 점은 아마 지금 주도권은 예. 황숙주 후보에게. 박남재 교수님이 운영하는 미술관을 얘기하시는 것 네, 같은데요. 그거를 지금 이용객이 내년 실제로 동기로 없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러면 순창의 작은 영화이나 옥천골 또 섬진강 미술관을 가보신 적 있습니까? 저한테 묻는 겁니다. 예. 가봤습니다. 그럼 인상 깊게 본 영화나 미술 작품이 기억나신 거 있습니까? 미술 작품은 박남재 은사님에 대해서 그 방문을 몇 번 해가지고 미술 작품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앞으로 박남재 교수님이 미술관을 지어가지고 성역화하는 단계로 매우 의미 있는 그런 미술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영화는 안 보신 것 같은데
그 미술 작품도 기억이 안 나신다면 사실 영화관이나 미술관을 안 가보신 것 같은데 안 가보셨으면 그것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사람이 활용이 안 되는지 어떻게 판단하셔갖고 말씀하시는지 대답을 좀 해주시죠. 순창 영화관에는 2번 갔습니다. 2번 갔는데 그때 그 영화를 보고 참 그때 상당히 그 느끼는 바도 있지만은 우리 지역민에 대해서 영화관의 읍시설에서는 어느 정도 활용도가 높다고 보지만은 앞으로 이 관계는 보다 더 은민의 입장에서 또는 영화관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 많이 생각을 해야 할 걸로 봅니다. 우리 순창의 영화관이나 미술관이나 이렇게 그 일품공원을 만들고 도서관을 만드는 이유는 우리 순창의 문화를 융성하게 하는 기반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순창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그 강 후보께서는 잘 가보시지도 않고 활성화되지 않았다 이렇게 평하시는 것은 아직 좀 더 문화에 대한 관심이 적으셔서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임득천 군수 시절의 그 대표적인 성과로 꼽히는 그린 투어리즘과 관련해서 이것들을 흔적도 없이 다 지워버리셨는데 이 강 후보님이 군수님이 다시 되신다면 영화관이나 미술관 이것도 싹 없애버릴 것입니까? 그거는 오해입니다. 전임자가 했던 사업을 지금 이제 황 후보 같이 제가 장하다 순창을 걸어서 캐치프레이로 잡아서 장류와 장수 쪽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사거리 없어서 캐치프레이를 바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선된 군수는 그 군수의 의지와 철학을 가지고 또 그 지역의 여건을 보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에 대해서 자기가 추진해야 될 걸로 압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임득춘 군수님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군수님 계시는 그린 투어리즘이 성행했어요. 근데 이제 일본에서 성행했지 한국에는 초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이 좋다고 해서 그린 투어리즘의 시책을 순창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린 투어리즘의 일환으로 지금 이제 일본의 좋은 쌀을 갖다가 금가면 연화천에다가 논을 사가지고 재배를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기후나 토양이나 여건이 맞지 않아서 실패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까 그 장하다 순창을 지으셨다 하는데 그 캐치프레이즈는 이제 바꿀 때가 됐기 때문에 바꾼 것이니까 그것은 어떤 그런 과업 실적을 제가 없앤 것은 그렇게 표현하신 것은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아까 이 일본의 그 문화가 틀려서 그 일본의 그 투어리즘을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성공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녹색 관광이 되고 있고 6차 산업이 되고 있고 관광과 체험이 어우러지는 그런 그 여러 가지 농촌 재발견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식을 좀 다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황숙주 후보에게 7분 시간 다 소요됐습니다. 뒤에 있을 후보자 주도권 토론 때는 홍승채 후보에게도 좀 질문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후보가 오늘 토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후보에게만 너무 질문이 집중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강인영 후보에게 정책 토론 주도권 7분 드리겠습니다. 저희 순창은 노인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시책은 여러 측면의 시책을 좀 추진을 해야지만 특히나 참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 대한 대책을 보다 더 강구를 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것이 저 일념입니다. 저는 전에 군수 시절에 장수라는 그 테마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장류로 시작을 했었는데 장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장수 쪽에 많은 시책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황숙주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이거 비춰집니까? 네. 황숙주 후보님, 혹시 후보자님 부인께서 선거운동을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 그 안식구가 그 선거운동을 못하는 이유는 제가 2011년도에
선거 끝나고 난 뒤에 저를 도와줬던 사람들이 저에게 돈을 1억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줄 수가 없다. 내가 왜 당신들의 변호사비를 내가 지원을 해줘야 되냐, 이런 서로 논란이 붙어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원하지 않으니까 저를 이 재판을 걸어서 제가 그 당시 공직선거법은 아니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회계 누락에 의해서 300만 원 안식구가 벌금을 받아서 지금 선거운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선거법에 걸려서 선거운동을 못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 사진은 지난 5월 17일 황숙주 후보님 개소식 캠프에서 생산된 보도자료입니다. 분명 선거 개소식장에서 찍은 사진이 후보자님 말씀대로라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분인데 선거 캠프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계셔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또 고발하시려고 그러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선관위에다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실내에서 서빙을 하고 실내에서 활동하는 범위 내에서만 하는 것은 괜찮다는 저희들이 답변을 받아서 그렇게 사진까지는 찍는 것까지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판단은 관련기관에서 할 것입니다. 이 시간은 정책 토론입니다. 정책과 공약에 관련된 질문으로 이 주도권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홍승채 후보님에게 묻겠습니다. 순창의 철도 시대를 열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소요 예산이 너무나 많이 드는 것 같고 또 소요 재원도 국비도 지방비도 상당히 어려울 텐데 어떤 계획이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질문해 주신 강인영 후보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철도 시대의 문제를 예산과 함께 철저하게 연구를 했습니다. 10년 군수하신 분께서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해주신다는 것은 국가 예산의 운영과 편성에 대한 다음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원은 문화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개발사업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인데요. 관광진흥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보조금 관리에 의한 법률로서 자치단체에서 신청해서 도에서 심의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심의하게 됩니다. 현재 이미 50개 사업에 859억이 투자된 여러 가지 국가의 사업의 내용을 그대로 진행을 해서 저는 강천산에서 출발하는 그리고 활동 면역 그리고 민속마을역 이런 내용들을 정리정돈해서 잠깐만요. 서해안권과 지리산권, 서부 내륙권과 같은 관광 자원을 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숙주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5대 핵심 공약 중 첫 번째가 순창읍 활성화 사업입니다. 읍사무소 신축 이전이 도시기능의 재배치라고 봤습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읍사무소를 신축하고 지금 현재 읍사무소는 소극장과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순창에 영화관이 없습니까 현재? 소극장은 영화관하고 틀립니다. 소극장이라는 것은 연극, 리허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술, 문화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단체에서 모여서 회합을 하고 그런 서로 연습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문화 공간으로 하려기 위해서 읍사무소를 새로 하나 지금 또 읍사무소를 진다 이 말이죠. 도시개발지구에다가 읍사무소를 지으면 지금 현재 있는 읍사무소를 그런 문화예술 활동 공간으로 만든다는 것이 이제 영화관으로 또 만든다는. 자, 제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읍사무소 신축 등의 소요 비용이 200억 원이 들 정도로 산출했는데 이 200억 원의 산출은 맞습니까? 200억을 읍사무소만 짓는데 200억이 아니고 읍사무소 전체를 다시 도시 기능을 읍사무소 개발 사업을 하는데 그 자그마한 서브 타이틀로 읍사무소 신축과 기능 재배치고 거기에 관통도로의 지중화라든지 여러 가로 정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서 200억입니다. 읍사무소 짓는데 200억이라고 그렇게 청사 신축에 국비가 지원이 됩니까? 청사 신축은 국비가 지원이 안 되죠.
그런데 왜 이 국비로 지원을 아니, 넣었어요? 그건 저희들이 지중화 사업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지중화 사업도 이 행정이 하는 게 아니고 KT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한전에서 그 상의해 본 적 있으시고 이거 계획 발표하신 겁니까? 그건 저 지금 국비가 140억 원이고 도비가 30억, 군비가 30억으로 책정을 했는데 청사 신축에 있어서 국비 지원은 안 됩니다. 국비 지원이 안 되면 도비도 지원이 안 될 것인데 이런 것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청사만 짓는데 200억이라는 표현이 아니고요. 관통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 예. 기능을 리모델링하는 비용까지 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못 다음은 오해하시는데 다 시간이 됐습니다. 홍승채 후보에게 7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버리네. 황석주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황석주 후보님 연설차에 보면 국가예산 왕창 따오겠습니다 라고 돼 있고요. 보도자료에 보면 역대 최고의 국비를 유치한 그런 군수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대답 한번 해 주시죠. 황석주 후보님, 이게 전국에서 구분되는 동종자치단체의 수가 몇 개나 됩니까? 그 동종자치단체는 226개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전체 자치단체의 수고요. 네. 국가에서 말씀하시는 동종자치단체는 82개 지방자치단체가 분류되는 규모입니다. 네. 특별하게 예산의 규모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순창이 가지고 있는 예산보다 진안은요, 우리보다 인구가 약 4천 명이 부족한 동네입니다. 근데도 2016년도까지 예산의 편제를 보니까 순창이 약 3,500억, 이게 세출입니다. 세출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진안은 4,100억, 4,130억. 여기서 세입 예산을 보니까 순창은 3,260억, 진안은 3,300. 진안보다도 못한 예산입니다. 동종자치단체의 구분표를 안 갖고 계시니까 혼자 뛰어서 1등, 혼자만 예산 잘 따오는 그런 이 홍보를 하셨다고 보이는데 군수님 말씀 좀 해주세요. 그것은 좀 오해가 있으신데 진안은 그런 좀 무슨 댐입니까? 그 진안 안천에 있는 그 댐과 용담댐. 관련된 예산이 많이 정부에서 많이 지원됩니다. 그 지원이 포함돼서 그 수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지원 예산이 많아져서 그러지. 우리 순창 같이 자그마한 이런 그런 자그마한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좀 건물이라든지 잠깐만요. 그런 걸 그러면 군수님, 예산은 그러면 군수님 우리가 이렇게 좀 한번 훨씬 많은 말씀드릴게요. 겁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도 국민토론회에서 제가 지적해서 말씀 올렸습니다. 순창은 세입과 세출의 예산을 2009년도 강인영 후보님이 재임하던 시절 지금 현재까지 2016년 집계된 통계표 자료에 의하면 세입과 세출 예산에서 약 600억에서 950억까지를 못 쓰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지난해 예를 제가 들어드리니까 뭐 특별한 사업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핑계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우리 순창에서는 단년도 사업보다는 2, 3년도, 3, 4년도 그 장기 프로젝트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2월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들은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거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을 따갖고 와서 그런 행정 절차 거치는데 오래 걸리다 보면 꼭 연말에 이해합니다. 2월이 되는 이해하는데요, 경우들이 많이 군수님. 생깁니다. 군수 후보님, 황숙주 후보님 이해는 합니다만 전부 핑계라고 자꾸 들리는 내용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기관 운영비가 순창이 전라북도 내에서 4번째로 많이 씁니다. 또 특별하게는 순창군을 운영하고 있는 업무 추진비의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예산들을 다 복합적으로 보면 우리 순창군에서 예산 편성하는 기준을 뭐라고 자체적으로 편성하는 기준을 뭐라고 하시죠?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기준이라는 것은 특별히 어떤 예산 용어를 얘기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우리 저희들은 그런 사실 뭐 제로 베이스에서 거의 다 생각해서 예산을 그러니까 편성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제로 베이스인데 돈이 950억이 남았고요. 그러니까 특별하게는 2월 되는 예산은 잠깐만요, 군수님. 그건 그렇게 핑계를 칠 수가 없는 것이 뭐냐면 순창은 재정 자주도가 제가 이 용어를 말씀을 드리는 거 재정 자주도라고 해서 재임 당시 군수님이 편성을 한 예산을 기준하는 재정 자주도라고 합니다. 이게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교해서 약 60%를 넘는 전체 예산 중에 재정 자주도로 편성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수님 재임 시절에 편성한 예산 그 전체를 가지고 이 편성돼 있는 그런 내용들을 못 썼다. 그러면 그렇게 뭐 장기 사업이다 이렇게 핑계칠 것이 아니라 군수님의 재정 통계의 기본에 대해서 세입과 세출의 기준을 만들지 못하고 정책의 효율성과 능률성 그리고 효과성 실제 가능한지에 대해서 전혀 검토가 없었다. 이런 유추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잠깐만, 예예.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예예. 말씀하십시오. 네, 그 다음에 5대 공약을 보니까요. 팹랩 플랫폼이라고 돼 있습니다. 네. 팹랩이 뭡니까? 우리 농사짓는 그런 젊은 농부가 되겠다는 젊은이들이 농사 새로운 지은 농산물을 참 제품화하는 그런 창업 보육센터 같은 그런 기능을 하는. 이래서 제가 군수님께서 공약하신 후보라는 내용, 후보님께서 공약하신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을 드리는 건데요. 팹랩과 팹시티가 연합이 돼야 됩니다. 팹랩과 팹시티는 아직 이념적 담론도 우리 사회에 지금 형성이 돼 있지 않는 거창한 하나의 미래지향적인 슬로건에 비슷한 내용이 됩니다. 특히나 창업을 지원하고 연구기관이고 이걸 연구하는 공방의 형식으로 운영되는 팹렛을 말씀드리는데 팹시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전혀 그것이 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특히 집단적으로 보면 이미 실시를 하고 슬로건을 걸었지만 집단적 참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이나 온오프라인이 전부 다 지금 참여되지 않고 있는데 이 작은 예산을 가지고 예산과 이런 것들을 편성까지 해놓으셨는데 이걸 해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지금 팹랩과 팹시티의 용어 정리도 안 돼 계시지 않습니까? 팹시티 우리는 저희가 생각하는 팹랩 플랫폼은 우리 시장 군수들은 우리 시민들이라든지 젊은 사람들이 놓을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건을 지금 이 공약에 것이 대해서 총 생각합니다. 60억 원 투자하신다고 하셨죠? 네. 그걸 60억 합니다. 네네. 근데 중소 벤처기업부에서 30억을 확보하고 도비로 9억, 기타 21억은 뭔 돈입니까? 기타 20억 우리 군비를 얘기해. 군비나 자기들 자부담을 얘기하는 겁니다. 용어 정리도 안 되고 긍정적으로 되고 있지 않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60억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시간을 소비하고 낭비한다. 이건 좀 더 연구되고 개발되고 좀 더 검토돼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5대 핵심 공약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지 너무나 무책임하고 이런 것들은 다시 다음 토론회 때 제가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분의 정책 토론 주도권 7분씩을 다 쓰셨습니다. 이제 공통 질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순창군 인구수가 4년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비단 순창만의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이 인구 감소를 줄일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인구를 늘리기 위한 유입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답변 순서는 강인영 후보부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은 우리 순창 같은 경우는 노령화, 고령화를 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고 다음에 교육으로 인해서 도시로 나가는 사람들도 많고 다음에 일자리가 없어서 지금 현재 순창에서 떠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육으로 인한 그 예지로 떠난 사람은 옥천 인재숙을 보다 더 활성화시키고 또 교육장과 협의를 참 튼튼하게 해서 무엇인가 떠날 수 없도록 우리가 붙잡아두는 교육 정책을 세워야 될 걸로 보고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중소기업이라든지 다음에 현재 여러 가지 그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일자리 때문에 순창을 떠나는 사람을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인구 감소 대책이라고 봅니다. 네, 다음은 홍승채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네, 인구 감소 문제는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문제를 단순히 순창호 문제만으로 해결하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북연구원에서 발표한 전라북도를 떠나고 싶거나 고향을 등지고 싶은 사람의 인구가 전체 청년의 80%에 달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새로운 인구를 늘리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겠는데요. 그건 출산과 교육 문제, 기타 등등 많은 사회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거기서 대안으로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향후회와 철저하게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회가 열리는 날 서울로 쫓아가서 귀양 로드쇼, 여유자금이 있는 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와서요. 가장 중요한 일자리 문제를 보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없는 도시는 곧 텅 빈 도시를 만들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일자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먼저 전자에 말씀드린 농공단지 대책과 다름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황숙주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우선 우리 순창군에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순창군에서 출산 장려금을 지원을 통해서 작년에 이 순창군 출산율 2.02%까지 올려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난 인구수 어린이 수가 253명이었는데 이것이 2.02명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그 좋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 아이들을 키우고 직장 생활로 어려운 그런 그 젊은 분들을 위해서 아이들 돌봄 지원 센터도 만들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리모델링 준비 중입니다. 또 아울러 우리 순창의 귀농 기촌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이런 귀농 긴촉을 많이 할 수 있게 유치를 해서 일본들이 많이 와서 순창에 와서 살도록 그렇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자, 공통 질문 이제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순창은 장류와 발효 산업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겠죠. 발효 산업은 물론이고 미래 블루오션이라고 일컬어지는 미생물 산업 기반도 구축해 나가야 될 텐데 이 장류와 발효 산업의 발전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홍승채 후보부터 답변하시겠습니다. 네, 순창의 장류 산업은 전통 장류와 제조 고추장과 분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통 장류에 해썹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가 심해지고 전통 장류의 맛은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되어 있죠. 판매가 안 되니까 가격이 낮춰지고 가격이 낮추어지니까 저품질을 사용한다는 가끔의 어려운 뉴스도 듣고 있습니다. 저는 장류 산업의 기본적인 발전은 제가 고추장집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장류 산업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군수 인증제가 필요하다. 순창군에서 나오는 전통 고추장은 그 맥을 이어가는 대로 비싸게 팔리는 물건으로 발전시켜야 됩니다. 제조 고창에 나와서 저렴한 가격으로 팔리는 고추장보다는 순창 전통 장류가 그 맛과 맥을 이어가면서 전반적으로 고급화 품질화를 해낼 수 있는 지원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황숙주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예, 저는 그 우리 순창 장류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제 1인 1가구 외식 시대를 맞이해서 그 맞춤형 상품 개발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그 장류 산업을 그 교육 콘텐츠화해서 관광산업과 연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순창군에서는 서울시 전통 장문화학교라는 것을 열어서 서울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순창에 와서 장류 체험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 장류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장류 소스 산업화와 수출 활성화에 노력을 그런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 먹는 미생물을 개발할 그런 계획입니다. 우리가 대변해장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미생물 생산 공장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에비오제 같이 먹는 미생물 산업을 육성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원료 수급 안정화 체계도 구축해서 우리 순창 장류를 한 단계 더 심화 발전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인영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이 장류 산업 중요합니다. 근데 이 장류 산업을 우리가 장류라면 고추장, 된장, 간장, 쌈장, 청국장, 초장, 소스 고추장을 일컫는데 지금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시장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류가 가야 할 길은 장수, 웰빙과 연계되어서 가야 할 방향이다. 그래야 시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류의 균주, 미생물을 보다 더 우리 시장성 있는 미생물로 개발을 해서 이것을 각 가정이나 전통 가정이나 또는 기업 가정에 공급을 해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이득으로 우리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든지 아니면은 장류를 보다 더 발전시키면서 장수와 연계해서 시장성을 넓히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공통 질문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순창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7회 순창군수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두 번째 집중 토론 시간, 후보자 주도권 토론 시간이 되겠습니다. 각 후보자에게 8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 후보에게만 집중하게 질문을 해서는 안 되고 타 후보들에게도 질문을 분산해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도권 먼저 황숙주 후보에게 8분 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두의 강인영 후보께서는 2011년도에 낙마한 이유가 다카바 농약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사회자 지정 토론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이 후보자 그 정보 공개 자료에 보면 강 후보께서는 농민들의 어려움을 알고 2010년도 6월 선거 공보에 그 모짜령 다카바 농약을 무성 지원하겠다 보도를 해서 낙마를 했다 이런 그 게시문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다카바 농약 하나 무상 지원 때문에 500만 원을 벌금 받으신 것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당시 그 2011년도 3월 4일 그 전주 재판부의 보도를 보면 재판부의 판결을 보면 수의계약권을 제공을 하고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와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강 군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구체적인 그 판결 내용을 보면 건설 면허가 없는 관내 이장에게 수의계약권을 줘 이들이 소액의 이득을 취하게 한 사실을 기부행위 위반으로 수의계약권을 준 자체가 기부행위로 이게 보고 있습니다. 또 피고가 저지른 기부행위 죄질이 아주 좋지 않은 점, 또 피고인이 과거 동일한 범죄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또 반성의 기미가 없고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서 양형이 값없다고 할 수 없고 이게 500만 원을 벌금은 선고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네, 질문 정리해 주시죠. 예, 마지막에 또 피고인은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서 자격이 없는 건설업자들에게 수익권을 받게 한 그 사실이 죄질이 아주 불량하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과 다르게 이렇게 오직 다카바 하나만 그것 때문에 500만 원 그 벌금을 받은까지 표현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먼저 홍승재 후보께 좀 질문하겠습니다. 네네. 지난번 그 공개 순창에서 있는 향토회관 그 토론회에서 네네. 이 홍승재 후보께서는 강인영 군수가 낙마해서 치른 선거 비용 6억 5천만 원을 순창 구민에게 돌아가야만 하는 소중한 재산이기 때문에 반납이 그 순창군에 반납을 하고 이걸 사과할 의향이 없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받으셨습니까? 네. 그게 뭐 구렁이 담 넘어가셨죠. 네.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더 질문 강인영 후보께 질문할 사항은 없으신가? 주도권 토론 시간을 저한테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인영 후보님 6억 5천만 원 반납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자연인으로서 순창 군수를 다시 출마하시지 않으셨다면 누구도 이 문제를 거론해야 할 자격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그 직에 계시면서 허위사실 유포하시고 이익 제공하시다가 그때가 바로 삼선 도전을 시기이십니다. 삼선은 무덤입니다. 그걸 가지고 자신에게 이롭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걸 하셨다가 낙마하셔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황숙주 군정을 이어받았는데 도대체 황숙주 후보가 뭘 잘못했다고 자꾸 지적할 자격조차도 없는 것이 바로 저는 강인영 후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6억 5천만 원 역으로 따지면 국민들의 세질 돈이 못 쓰여지고 선거 비용으로 들어갔다. 지난 20년을 부정하셨고 선거가 극단적인 국민 분열을 낳았다고까지 신문 인터뷰 하신 분이 우리에게 재보궐선거의 멍해를 주셨다. 이런 것들은 반성하셔야 할 걸 넘어서 그 사과의 의미로 6억 5천만 원 즉각 반납하시고 자, 그럼 또 강인영 후보께 묻겠습니다. 이 공보지 그 부실 작성 그러니까 다카바 농약 하나만 가지고 마치 500만 원 벌금을 받은 것 같이 표현하신 것은 잘못됐는데 이것을 수정하셔서 공보지를 다시 작성할 의향은 없으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황 후보님께서 무엇인가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말씀하신 재판 기록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재 다카바로 인해서 지금 현재 허위 사실 유포로 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건설면허 관계는 지금 현재 그 수의계약 관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두 건의 그것이 재판에 얘기가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각 마을에 기반 산업이 약해가지고 예컨대 골목길마다 전부 다 세멘트 포장을 해놨는데 균열이 가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서 거기에 지금 그 아스콘으로 포장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먼저 참 다카바로 인해서 허위 사실로 해서 낙마하게 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 그 재판에 우리 순창 국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셨는데,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다카바 건은 그런 부록 같은 사건이고, 진짜 중요한 핵심 혐의는 무자격 수의 계약을 준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재판 기록과도 또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그 표현을 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공보지에 이런 수의 계약 건이 혐의 있는 부분을 뺀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그런 그 표현이고, 강 후보를 그러니까 강 후보를 겉과 속이 다른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순창 국민들을 우습게 보고 무시하는 그런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바람직어 못한 자세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두 건만이 문제가 됐다고 하셨는데, 우리나라 대법원이 보통 대법원입니까? 보통 기관입니까? 강 후보 말처럼 그렇게 간단한 사건이라면 벌금 500만 원을 그 다카바 하나 때문에 5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신고해서 군수직을 박탈했을까? 이런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시는데, 두 건은 지금 현재 보시는 것과 재판 기록을 보면 나오게 됩니다. 다음에 지금 현재 주로가 뭐냐 하면은 허위 사실 유포로 500만 원을 받게 된 겁니다. 허위 사실 유포는 다카바의 농약에 대한 무상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50%가 지원이 안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카바만 자꾸 말씀하시는데, 다카바보다도 재판에서는 또 이 기부 행위 위반으로 보는 부분이 더 훨씬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대법원에서 강 후보께 500만 원 벌금을 내린 것이지, 다카바에게 농약 준 것 그 당시 그것은 강 후보께서 정직하지 못한다는 표현만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 후보께서 이렇게 다카바만 주장을 하시는 그런 기부 행위 위반에 대해서는 말씀하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서 이것이 허위사실 여부에 해당되는지, 허위사실 공표 여부에 해당되는지 알아봐서 강희영 군수께 저희들이 적정한 통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강인영 후보에게 주도권 8분 드리겠습니다. 황숙주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하신 그 6억 5천 관계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은 이거는 보궐선거 비용입니다. 대한민국의 보궐선거 비용을 어떤 식으로든지 부담하는 행위가 있는가 물어보고 싶고,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지금 다카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것은 선거 홍보지에 제가 다카바를 무상으로 공급한다 했기 때문에 거기서 허위사실 유포가 된 것입니다. 다음에 황숙주 후보님에게 묻겠습니다. 그때 텔레비전 토론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인쇄물에만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고요. 텔레비전 토론회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큰 문제가 발생됐었죠. 단순히 인쇄물만이 아닙니다. 인쇄물하고 이제 인쇄물에 들어가면서 그것을 인쇄물대로 홍보를 했죠, 우리가. 그러니까 인쇄물이 나가는 것과 TV 생방송 도중에 말씀하신 내용이 두 개가 복합적이다. 강인영 후보님 말씀하시죠. 자, 황숙주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안정환은 이라고 아십니까? 안정환 인계면에 근무하는데. 안정환
정환이 안정환 씨는 잘 모르겠는데요. 몰라요? 예. 예. 황후보고 어떤 관계인지 모르십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인계면사무소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인계면 사무소요? 예예. 안정환. 안정환 예, 그 농업직 있는 것 같은데요. 작년 장류 축제 때 만취 상태에서 군정 주차장에서 양동역 기획시장 차를 절도한 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르십니까? 저는 모르고 있는데 아시면 그 뭐 신고를 하시죠. 아 이런 거 군수에게 보고 안 됐습니까? 아니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공무원들이 다 아는 사실인데 거짓 소문인 것 같습니다. 아니 거짓 소문 이제 제가 저 과문에서 그런지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황 후보 예. 누님의 손자 안정환은 음주운전과 절도가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 안정환에 혹시 징계시킨 일은 없습니까? 저는 그 모르고 있고 그 안정환이가 절도까지 했다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만약 그런 사고를 쳤다면 어떤 징계가 따르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그 뭐 법대로 해야죠. 법대로 해야죠. 예. 지금 현재 사실이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안정환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든 간에 황 군수님께서는 황 후보님께서는 법대로 처리한다 했습니다. 용서 못할 사고를 친 손자가 할아버지 백으로 어떤 징계도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강 후보는 저 6년 동안 그런 것만 알고 다니신 것 같은데 사실 그건 저는 몰랐습니다. 몰랐고 제가 양동엽이 차를 그렇게 했다면 당연히 양동엽 그 기획실장님께서 저한테 이 얘기를 했겠죠. 그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제 질문이니까. 얼마 전에 공무원들에게 성과금이 지급됐습니다. 전에는 3월이나 4월 중에 지급되던 성과금이 왜 5월 말에 지급됐죠? 저도 그건 이 부군수 수행 사항이라서 저는 잘 모릅니다. 왜 그렇게 늦어졌는지는. 그렇습니까? 성과금이 지급된 선정 기준이 SA, B로 나뉜다고 보는데 대부분은 부위원장이 S급에 해당하는데 그거 아십니까? 그것도 모릅니다. 그래요. 또 어떻게 그런데 강호 후보께서는 어떻게 그걸 아셨습니까? 여러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평가단에서 이렇게 보고되면 정보 공개를 순위가 바뀐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을 이 기회를 주셔야죠. 아니 모른다고 그러니까 정보 공개를 청구해서 하셨습니까? 아니 그거는 이제 나중 일이고. 제가 그러면 다시 그래서 앞으로 그걸 다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좀 투명한 평가 기준으로서 처우가 개선되도록 했으면 쓰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역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강 내 후보께서는 시간이니까 강 후보께서는 그걸 요거 한번 어떻게 비켜주십시오. 아시고 이 사진을 아십니까? 요 부분은 저한테 질문을 잠깐 좀 주십시오.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은 강인영 후보의 주도권 시간이기 때문에 내 질문 시간이니까 아십니까 여기? 금과 장장리 개인 축사 축대 공사 현장입니다. 모르십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요 신문에 났는데. 이거 어떻게 군청 세금으로 개인의 축대 공사를 해줍니까? 그건 제가 공사 현장까지 다 감독하는 사람이 아니고. 강 후보께서는 지금 참 6년 동안 맨날 그런 데만 다니시는 것 같은데. 이거. 아니 저한테 답변을 물었으면 답변을 할 기회를 주세요. 답변을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더 답변할 기회가 딴 있잖아요. 말을 하시지 마시고 이것만 해주세요. 적성의 진입로 포장 및 마당에서 포장해 주는 사진입니다. 아십니까 이거? 이 질문에 대해서 1분 시간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그 소막 뒤에 공사한 것도 어디서 사진을 어떻게 찍어 오셨는지 모르겠고 이것도 어떻게 나온 사진인지 저는 모르겠는데 이 사실 모릅니다. 이 사실 모르고 아까 그 말씀하신 그 SAB 이렇게 근무 성적 평정 평가를 했다는데 그 자료를 어떻게 보셨는지 근무 성적 평정이 아니라 성과급을 지급하는 기준입니다. 그래 성과급을 지급한 기준 자료를 어떻게 획득하셨는지 그 자료 출처를 묻기 전에 황 후보께서는 여기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서 자료 출처에 대해서는 확실히 제가 따지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그 축사와 공무원 노조 홈페이지에서 이거 난 것입니다. 보고 받으셨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어떻게 세금으로 개인 마당까지 공사를 해줍니까? 잘못됐죠? 마당까지 해줬다면 잘못됐는데 그건 제가
제가 모르는 무슨 사연이 있고 아마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 자, 저희 그 캠프에 들어온 수익 이야기입니다. 팔떡의 개인 축사 축대 공사 현장입니다. 아십니까? 그 어디서 이렇게 좋은 보고는 사진 받으셨습니까? 아, 그건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은 사전에 기부행위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강연연구소 후보께서 하신 기부 행위고 이런 그런 것은 정당한 공사 집행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공사를 과다하게 잘못했거나 이런 부분이지 이건 기부 행위라고 할 수가 없죠. 자, 이것이 기부행위라고 그거는 법정에서 따질 일이고 아무튼 선거법에 이런 것이 많이 개인의 재산에 어찌 군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마당에 포장을 한다든가 또는 축대를 쌓아주는 예는 우리가 예산 문제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강 후보께서는 6년 동안 그런 자료만 모으신 것 같은데. 자, 다음에 요거 한번 봐주시죠. 이거 저희 캠프에서 제보에 들어온 사람 이 차량 기억나시죠? 군청 1호 차량입니다. 누가 타고 다니십니까? 황 후보가 탔죠. 이 사진은 5월 5일 황 후보가 군청 직원을 대동하고 피로 현장에 나타난 것입니다. 휴일에 사적인 광연차 운행해도 됩니까? 황 후보 갑질이 아닌가요? 아니. 황 후보는 휴일날 군청차에 공무원을 운전하고 기름값은 누가 돈으로 주입니까? 아니 휴일에도 공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예? 참 아니, 필요 현장 가는 것도 공적인 양반을 일입니까? 질문해놓고 답변을 할 기회를 안 주는데. 예, 주도권 시간이 다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사회자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정책 토론과 주도권 토론으로 나누어서 집중 토론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8분의 시간을 드렸는데 후보가 제안하는 것은 후보의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재를 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 내용에 대한 근거는 상대 후보가 방송이 끝나더라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순창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법정 토론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이 돼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번에 주도권 토론은 홍승채 후보에게 8분 드리겠습니다. 네, 홍승채입니다. 강인영 후보께 여쭤보겠습니다. 슬로건을 보니까요. 일 잘했던 강인영 이렇게 슬로건을 걸으셨죠. 맞습니까? 일 잘했던 강인영 이렇게 슬로건을 거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연구와 쌍암농공단지, 해썹 된장공장, 장수연구소, 찬물내기 이 중에서 대규모 이 건설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이 내용들이 국민에게 부가가치가 전혀 돌아오지를 못하고 있다. 특히 쌍암농공단지는 더더욱 그렇고요. 이게 일 잘 하셨던 군수이십니까? 그 장수연구소는 지금 국가 시책으로 인해서 우리가 1년에 한 2억 정도로 시범 사업을 거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건강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연구 결과물이 있습니까? 결과물은 우리 각 읍면에 계신 분들 장수 교육을 받는 분들이 많이 있고 아니 그 연구소인데요. 예? 연구소인데 연구소이고 서울대학하고 협업하셨다고 그랬죠? 예, 협업해서. 근데 서울대학교가 무엇을 지원했죠 저희한테? 서울대학교는 우리한테 질적 수준이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있으면 연구 결과가 있어야 할 텐데. 연구 결과는 거기에서는 그 체조라든가 체육대학하고 사범대 자, 체육과하고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구소입니다. 체조 가르치는 데가 아닙니다. 두 번째, 찬물내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물내기는 우리가 어렸을 때 역사성을 보고 해야 됩니다. 아까 문화 말씀하신 분도 계시는데 옛날에 거기는 아주 그 많은 물이 나온 찬물내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성을 가지고 만든 잠깐만요. 것입니다. 후보님. 찬물내기는 네이버에 사전에 찾아보면 신평 찬물내기 유원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유원지입니까? 얼마 들으셨죠? 그거 만드시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들었죠. 상당히 많이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말씀 주세요.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예산이 이제 여러 예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토탈해서 말씀이 없어요. 내가 얘기하면 홍 후보께서는 바로 그 예산의 액수가 적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바로 그렇지 않습니다. 도로 개설비, 유원지 만드는 거, 찬물내기 건물 만드는 거
총액 한 60억 들으셨죠? 이제 토탈해서 그렇게 나오는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잘 모르십니까? 아니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은 부분적인 사업을 그러지 않고요. 합계하는 거고 아닙니다. 강인영 후보님. 약 60억 들으셨는데 그 허허 벌판입니다. 아무것도 돼 있는 게 없습니다. 명분은 좋게 만드셨지만 그거 허허 벌판 군비 낭비하신 실정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럴 두 번째 쌍암 농공단지 누가 만드셨습니까? 저 있을 때 만들었습니다. 그 땅의 원래 소유주가 누굽니까? 원래 소유주는 이제 사가지고 군에서 받았죠. 그게 아니고요. 그 땅을 원래 가지고 있던 분이 누구시냐고요. 그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 안 나시죠? 기억 안 나시죠? 네. 기억 안 나신다고 분명히 하셨어요. 네. 네. 그건 다음 토론회 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숙주 후보께 여쭤보겠습니다. 23일 국민토론회에서 패널이 질문하셨죠. 부인을 질문에 대해서 부인을 집에다 묶어둘 수도 없고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된다. 비서실장은 일탈이다. 순전히 그렇게 다들 말씀하셨는데 혹시 황숙주 후보님 부인께서 군민 고소하신 것 기억나십니까? 우리 안 식구가 군민을 고소했단 말입니까? 네. 2천만 원 받았다는 내용에 대해서 그걸 무죄를 선고받으시고 네. 그다음에 내가 억울하니까 군민을 고발하셨습니다. 그 무거운 사람 고발했죠. 그렇죠. 예. 예. 근데 모해 위증죄로 고발했죠. 저희 변호사를 그 법률 용어는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고소된 두 분이 네. 무혐의가 돼 버렸어요. 무혐의가 아닙니다. 아, 그러지 마십시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근데 그 표현이 그렇지 법률 용어상 무혐의가 아니고 예. 저 검찰들이 이거 검찰들 어찌 됐든 얘기를 했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법률 용어 무혐의가 따지자는 아니고, 건 아니니까 아니, 무혐의에 해당해서 무혐의가 아니고 양쪽이 다 어떻게 돼 있냐면 돈을 2천만 원을 사모님께 전달하지 않았다는 증거도 없고 이들이 위증을 했다는 증거도 없고 이렇게 됩니다. 그건 그래서 뭐, 아니 후보님 잠깐만요. 그래서 보면 이 군민들이 이 두 분이 다시 사모님을 법률적으로 이렇게 모셔오겠다 지금 이렇거든요. 네.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아 그럼 좋죠. 한번 해보시죠 뭐. 그렇게 해보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군수님 하시라고 해야죠. 제가 부탁드리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황숙주 후보님하고 강인영 후보님이 재임하시던 15년 동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수의계약 문제, 법률적인 문제 이게 전부 다 신문에 나왔던 헤드라인만 모아놓은 것입니다. 수없이 부끄러운 일로 도배되어 있는 것이 강인영 후보의 그리고 황숙주 군정의 15년 동안 순창은 이렇게 명예가 추락됐다. 그런데 다시 한번 해보자라는 그 말씀을 하시면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해보자니요. 말을 기회를 주세요. 그게 아니고요. 네? 아니 그게 아니고 후보님 그게 아니고 아니, 사모님이 다시 법정에 가시면 다시 한번 또 논란이 제기된다. 신속히 이 일 좀 마무리 좀 져서 조용한 순창 좀 만들어 주십사. 그는 이 후배의 소망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기회를 주세요. 그 여자가 2천만 원을 줬다는 그 시간에 그 여자가 쓴 카드가 나오는데 그 카드 내용은 돈 줬다는 시간하고 자기가 밥 먹고 있는 시간이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왜 무혐의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그걸 제가 검찰이 하는 자, 일을 됐습니다. 정책으로 가겠습니다. 정책으로 가겠습니다. 향가위원지 얼마 드셨습니까? 만드실 때 후보님. 향가위원지 한 30억 내지 150억 정도 들었습니다. 정부에서. 정말 이거 큰일 났습니다. 군수님. 저보다도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투자하실 때 150억 투자하시고 추가로 30억 투자하신 거 맞습니까? 총액 180억입니다. 제가 이 향가 캠프를 만들어 놓고요. 우리 풍산 면민들의 직업이 10개라도 나왔으면 제가 이런 자리에 와서 이런 거 들고 나오지 않겠습니다. 향가의원지 180억 투자됐습니다. 그런데 관리 운영비로 우리 군청에서 벌어들이는 돈은 1년에 1억 5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총 180억을 투자한 향가유원지가 직업과 일자리도 못 만들어내고 이것은 계산을 해보니까 120년 걸려야 원금이 회수가 가능한 실패한 정책의 대표적인 겁니다.
주민들과 유화감이 생겼습니다. 일자리도 아니, 그러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이것은 예. 도적에 불 질러놓고 티밥 주워 먹는 격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내 주머니에는 내 살림살이 돈 같으면 내 돈이면 이렇게 했겠느냐 하는 그런 안타까움과 절박한 실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공개적으로 아니 이렇게 그렇게 말씀드리는 혼자만 얘기하시고 두 분 다 혼자만 얘기하시고 답변을 기회를 안 주시면 답변을 모르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 해명을 합니까? 아니 답변을 못 하시지 당연히 않습니까? 답변을 즉각 못해. 예, 자, 세 분의 주도권 8분은 다 소유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접전을 벌이고 있는 순창군 수 후보자 토론회다 보니 질문들도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이제 공통 질문 네 번째 순서가 되겠습니다. 역시 천혜 비경을 자랑하고 있는 강천산이 있습니다. 한 해 관광객만 300만 명이 넘는 순창군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 순창군은 강천산 휴양단지를 조성해서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강천산 휴양단지 조성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강인영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천산 휴양단지 참 중요합니다. 그 강천산 저수 주변에 지하에 보면은 많은 온천수와 음용수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이 음용수와 온천수를 농어촌공사인 농림부 산하라 있어요. 그래서 거기와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보다 더 발전된 순창에 맞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나가야 하는데 물을 이용해서 온천수 개발이라든지 다음에 건강장수 쪽에 어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앞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강천산 휴양단지 조성 계획은 어떤 개인이나 또는 기업이 하는 것보다는 농어촌공사가 적극적으로 국가가 돈을 가지고 해야 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다음은 홍승채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예, 강천산 휴양단지 정말 중요한 우리 순창의 현안입니다. 잘 지어지고 잘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농어촌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니까요. 순창군에서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을 통해서 이 내용이 정말 효과적으로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건 이겁니다. 강천산 휴양단지가 고립화되는 또 하나의 섬적인 그런 휴양단지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체류형 관광도시와 이런 것들을 만들자고 하는 그런 보관인데요. 이게 여기에 오는 관광객이 여기서 잠만 자고 여기서만 먹고 가버린다면 또 다른 그 섬적인 것이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제가 만들고 싶어하는 순창, 우리 강천산부터 시작되는 철도를 타고 순창으로 넘어오고 팔덕면역과 민속마을에 이런 여러 가지 훈짐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잘 활용하는 저의 계획과 맞아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황숙주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예, 저는 그 강천산 관광 휴양단지 개발의 목적을 관광객 500만 명 유치와 그 연결지어서 하고 있습니다. 강천산 공원 안에는 야간 개장을 위해서 지금 38억을 들여서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있고요. 또 이 팔덕 저수지 주변에는 한 100석은 안 되지만 100석보다 적은 관광호텔과 보양원천, 펜션단지, 수상 레저시설 이런 것들을 해서 관광객들이 모이고 와서 자고 가고 돈을 쓰게 해서 500만 명이 3만 원 정도씩은 쓰게 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관광 휴양단지를 저희들 조성하고 있는데 그 옆에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것도 수체험센터라든지 동굴 체험센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화롭게 개발해서 우리 순창에 가장 참 자랑할 만한 그런 관광단지로 개발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네, 다 모든 순서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제는 이제 군수가 된다면 어떤 철학으로 군정을 이끌겠다라는 마지막 각오 듣도록 하겠습니다. 1분 드리겠습니다. 강인영 후보 먼저 하시죠. 존경하는 순창 군민 여러분, 기호 6번 강인행입니다. 청정 순창에 악취나는 순창으로 퇴색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순창읍 주민들은 바람만 불면 읍내 터미널까지 날아오는 인근 폐기물장의 악취 때문에 진저리를 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의견을 전혀 수렴치 않고 유치한 군부대의 전자파 등으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예상됨에도 방치하고 있습니다. 군수는 환경영향평가가 있는지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 모릅니다. 더 큰 문제는 순창군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일부 측근들이 40~50건씩 특혜 수의계약을 주면서도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는 많은 사업자들에게는 계약을 해주지 않아서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예. 수의계약 제도를 보다 더 합리적으로 알겠습니다.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황숙주 후보의 마무리 발언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창 구민 여러분, 오늘 토론을 잘 보셨을 것입니다. 이 다른 후보들이 저를 비난하는 것에 열중하시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우리 순창이 중단 없는 발전의 길로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7년 전으로 퇴보해서 다시 옛날의 전철을 밟느냐 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저 황숙주는 지난 6년여 동안 기틀을 공고히 다져왔으며 이제는 이 기반 위에서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잘 사는 순창, 아이 키우기 좋고 여성이 살기 좋은 순창, 문화와 관광이 조화로운 순창, 미래 먹거리가 준비된 순창을 만들어서 모든 국민이 행복한 순창을 만들어 가려 합니다. 이 황숙주가 잘하는 것은 좋은 사업, 발굴 잘하고 중앙에 가서 예산 잘 따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선택해 주신다면 이제는 대통령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여당 군수가 돼서 우리 순창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겠습니다. 네. 다음은 홍승채 후보의 마무리 발언입니다. 네, 홍승채입니다. 오늘 저는 전현직 군수님, 군수 후보들의 낯뜨거운 논쟁의 결론을 보았습니다. 이제 순창에 드디어 제가 원하던 각이 만들어졌습니다. 선거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강인영 후보가 만든 보궐선거 비용 6억 5천만 원 반납 요구 속에 붙여져 있는 재임 시절의 비리, 3선에 도전하겠다는 음모,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숙주 후보의 무책임과 무능을 뒷받침하는 본인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고 측근 비리에 얼룩진 부패의 내용입니다. 내용 없는 공약, 수치와 행정상에 통용되는 용어도 모르는 후보입니다. 홍승채가 죽어가는 순창을 살릴 철도시대와 재래시장 현대화계 등을 통해서 순창을 다시 살리겠습니다. 두 분 후보 적폐입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세 후보의 토론회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후보자들의 정책과 비전, 면면을 살피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이 토론회 방송은 KBS 모바일과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고 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고요. 아울러서 KBS 뉴스 전북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순창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7회 순창군수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장수군수 후보자 토론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역시 유권자분들의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후보자 세 분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오늘 여기서 순창군수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